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연히 듣게 된 노래 하나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줄 때가 있죠. 마음을 툭 건드리는 멜로디와 내 이야기를 글로 쓴 것 같은 가사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내 감정을 표현해주는 노래. 여러분에게도 그런 노래가 있나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저희는 엔하이픈 정원 선우입니다. 2022년 5월 15일 일요일,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멜로망스의 초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청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청의 DJ 앞머리를 내리고 오늘 좀 이쁘게 꾸민 선우 우디. 그냥 정디 정원입니다. 네. 사실 앞에 오프닝에서 이제 오늘 노래, 음악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약간 뭔가 그냥 우연히 딱 들은 그런 노래 하나가 딱 심금을 울리는, 근데 이게 공감이 됐던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도 연습생 때 약간 같이 연습하던 형이 하던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연습하던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저번에 아마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샘킴님의 아, 시애틀이라는 곡이 그런 네. 곡이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사실 저도 경청에서 처음 들었던 노래가 또 그 원필님의 행운을 빌어줘라는 노래를 전 처음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앨범 있는 노래도 다 듣고 진짜 그 노래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오. 네, 진짜 확실히 우연히 듣게 된 노래가 확실히 뭔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또 노래가 좋으니까 또 딱 이렇게 이게 있었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네, 그래가지고 우디 오늘은 경친들이랑 이제 뭐 하면서 놀아볼까요? 네, 또 5월은 또 축제 계절이잖아요. 그쵸. 요즘 페스티벌도 다시 시작하고 또 야외 축제도 즐기고 싶은 경친들이 엄청 많으실 텐데 오늘 경청에서도 그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하죠? 네, 이제 슈퍼밴드 우승팀의 호피폴라의 프런트맨이자 보컬이자 음자랄이자 뛰어난 야. 피아노 실력까지 겸비한 뮤지션 아이님입니다. 무려 버클리 음대생이었다고 하는데 이야. 호피폴라로 활동을 하면서 팬들이 붙여준 별명이 선배래요. 선배.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코너 이름 아일 선배와 함께하는 5월 음악 캠프로 정했습니다. 5월 음악 캠프는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굉장히 기대되네요. 그죠. 버클리 음대 진짜 엄청 유명한 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엄청 실력이 대단하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라이브도 있으니까 경청 친구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방송 중 수다 나눠주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경친 TMI부터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별명 소개하기. 오, 띠링. 네, 선생님, 친구, 가족들이 부르는 이제 여러분의 별명을 소개해주시면 됩니다. 이 곡 들으면서 기다릴게요. 네, 여자아이들 미연의 드라이브. 여자아이들 미연의 드라이브였습니다. 나의 별명 소개하기, 경친들의 TMI 들어보기 전에 저희부터 하나씩 말을 해볼까요? 우디는 뭐가 있을까요? 저의 뭐 별명은 저도 찹쌀떡, 복숭아. 맞아, 복숭아, 사막여우, 도토리, 등등. 아, 맞다. 저도 선배 별명이 있거든요. 사무 선배. 삼겹살 오징어 선배인가요? 맞습니다. 3학년 5반 선배죠? 맞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선배 있네요. 그러네요. 오. 3호 선배. 아일 선배님이랑 좀 잘 맞은. 오. 네. 정디는 뭐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팬분들이 지어주신 뭐 고양이도 있고 천재 네. 고양이, 아기 고양이도 있고 냥리더, 이제 냥가든, 양가든. 쉽가든, 쉽가든. 이제 양하고 정원에서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저희 다 많은 것 같아요. 네, 경친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삶은 쫑생감자님께서 제 별명은 추추입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도 친구들도 절 모두 추추라고 불러요. 별명이 붙은 이유는 정말 단순한데요. 제 성이 바로 추씨거든요. 단순하긴 하지만 이 별명은 어감도 그렇고 부를 때 입술을 내미는 게 귀여워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별명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쭈쭈. 그렇긴 하네. 추추 추추. 추추. 네, 또 서현님께서 저는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 얼굴, 몸, 안경까지 다 동글동글하다고 해서 도넛이라고 불렸어요. 아직도 마음에 드는 별명이랍니다. 라고. 도넛 진짜 맛있죠. 아, 도넛 진짜 저 맛있죠. 도넛 진짜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 중 하나예요. 오, 딱 도넛은 그거. 글레이즈드. 네, 맞아요. 글레이즈. 네, 기본. 전 민트 초코 도넛 엣지 좋아합니다. 넘어가죠. 네, 냥정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최근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별명인데 제가 비버를 담고 춤출 때 흐물흐물거린다 해서 흐물비버입니다. 어우, 귀여운 별명이네요, 되게. 그러니까요. 귀여운데요? 흐물비버. 비버. 네. 또 봄말님께서 저는 얼굴이 둥글둥글한 편이에요. 남동생이 저를 보고 달 떴다. 달이 다시 지네? 이러면서 계속 놀려서 그때부터 제 별명이 보름달이 됐어요. 문씨라서 친구들도 아. 보름달이 저한테 찰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3이 되고 나서 살이 찐 게 스트레스였는데 친구들이 귀엽게 불러줘서 딱히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치만 이 볼살도 수능 끝나면 바이바이 할 거랍니다. 정디우디 응원해주세요. 아. 라고. 좋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리고 사실 살쪄도 뭐 맞아요. 이쁩니다. 네. 네, 다 그만의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엔젤귀 정호님께서 이름에 채가 들어가서 야채, 채소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오. 이름을 이용한 단순한 별명이 국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도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양가든 맞아요. 그냥 네. 이름을 영어로 바꾼 네. 쉽가든 뭐 이런 게 단순한 게 음. 자꾸 저 막 친구들이 막 양 앞에 따가지고 막 양장피 막 양말 막 이렇게 놀렸었어요. 오. 제일 어이없었던 별명이 양말입니다. 진짜 어렵긴 하다. 네, 또 서현종님께서 저의 별명은 빼꼼이에요. 중학교 때 친구가 저보고 만화 캐릭터 빼꼼을 닮았다고 말해준 적이 있는데 아. 그 후로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발음도 뭔가 귀여워서 인별그램 아이디로도 쓰고 있어요. 라고. 아, 빼꼼 진짜 귀엽죠. 저 진짜 많이 봤었는데. 그 빼꼼. 애니메이션. 네, 괜히 막 쓸데없이 막 다치고 하는데도 너무 아파 보이는데. 맞아요. 네, 그게 딱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치리님께서 저의 많고 많은 별명 중 하나는 바로 아기 우유 크림 도넛인데요. 어우. 저의 볼살 가득한 얼굴이 우유 크림 도넛을 닮았다고 해서 지어진 별명이에요. 근데 저보다는 우디가 이 별명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말인데 우정 DJ가 가장 마음에 드는 본인들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오, 저는요, 일단 최근에 그냥 저도 사실 중학교 때 머리가 완전 바가지 머리였어가지고, 그래서 제 머리 그때 별명이 도토리였는데, 전 지금도 도토리라는 별명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귀엽고, 딱 그냥 그때가 생각나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정리는, 저는 사실 뭐 막 좋고 나쁘고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엔진분들, 경친분들이 그냥 어쨌든 별명을 붙여주시는 거는 저희에 대한 그런 뭔가 애정 표현, 하나의 맞죠, 애정 표현이라고 맞죠. 생각을 해서 다 좋습니다. 저는 어우, 다 좋아요. 예스. 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또 연우님께서 저의 별명은 제 이름이 연우인지라 연우가 되고 연우가 누누가 돼서 친구들이 누누야 하면서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우디도 선우니까 누누라고 불린 적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없어요. 순우는 있죠. 순우. 이제 이거 데뷔하고, 네. 외국에 계신 팬분들께서 네. 약간 선우 이걸 스펠링으로 쓰면은 이게 SUNO여서. SUNOO죠. 네, 그래서 이게 순우라고. 순우 이게 영어로 발음하면은 순우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렇게 약간 약간 저희의 팬 팬 커뮤니티에 맞아요. 있는 그런 데서 순우라고 불러주셔가지고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그리고 납니다. 저는 순우랑 그리고 떠누 제가 맞아요, 한창 떠누. 애교로 제 이름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주시죠. 갑자기요? 네, 만한 게 보여주시죠. 아우, 또 카메라를 그렇죠, 또, 그렇죠. 아우. 이야, 센스. 오랜만에 해볼까? 오케이, 저는 눈 감고 있을게요. 오케이. 따누. 지금 어떻게 저에게
작가님이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셨다가 갑자기 하셨다가 하트를 이렇게. 바꾸셨어요. 이렇게 했다가 바로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평생 박제 되셨고요. 자, 넘어가 보죠. 은정 애플 피자님께서 별명은 엉덩이에요. 네? 어쩌다 엉덩이가 되셨지? 이름이 은정인데 가족과 친구들이 은덩이, 응덩이 이런 식으로 바꿔 부르다가 어느새 엉덩이가 돼버렸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 별명이 엉덩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이게 이모티콘을 써주는데 이모티콘이 진짜 웃기다. 뭔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실망한 표정. 그러게요. 엉덩이는 좀 그렇네요.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땐 전국에 엉덩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은 몇 없으실 것 진짜 같긴 해요. 몇 없을 것 같네요. 네. 은정님? 은정님이 유일하십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별명을 잘 살펴봤는데 되게 다양한 별명을 가지신 경친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맞습니다. 경친들 계속해서 문자 반디 보내주시고요. 긴장이 조금 되지만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책 친구들 북프렌즈 쇼핑몰에서 북스토리 보 딜라이트 독서노트, 사랑스러운 호랑이 캐릭터 브랜드 무직 타이거에서 홀로그램 멀티 파우치, 성장의 의미와 시대 정신을 생각하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도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비스켓 게임즈에서 질문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퀘스천 카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스쿨뮤직에서 우쿨렐레 성장기 어린이 전용 화장품 굿타임 포키즈에서 목욕 제품을 드립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를 한번 듣고 올 건데요. 오재현 님이 이런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셨어요. 블랙핑크의 Don't Know What To Do 신청합니다. 어우.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제 인생곡이라 주위 친구들에게도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경친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럼 저희는 이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블랙핑크의 Don't Know What To Do. 경청스쿨 1학년 3반 앉아라. 아니 얘들이 다 어디 갔어? 선생님! 정원아 왜? 아, 선생님 지금 큰일 났어요. 왜? 아니, 무슨 일인데? 선우가 선우가? 음악실에서 혼자 노래 부르다가 아무튼 큰일 났으니까 빨리 따라오세요. 저 빨리 얼른요. 알겠어. 선우야! 정원아 아직 멀었니? 아, 사실 쌤, 힘들다. 거의 다 왔어요. 저기 음악실 저기. 그래 우리 선우 어딨니? 선우야 선우 어딨니? 쌤, 선우 저기요. 화들짝 어머 세상에 선우야 왜 이러니 왜 쓰러져 있어 선우야 선생님 말 들려? 선우야 스승이 어머 얘 왜 이래 선생님 뭐? 그래 선생님 여기 있어 선우야 선생님 다 듣고 있어 컴온 말해봐 스승이 얘가 좀 많이 힘들었구나 선생님이 진짜 괜히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선우야 선생님 미안해 내가 너 숙제하는 거 원해서 그런 거니? 선우야 정신 차려 나야 나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허이.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선생님 사랑해요. 뭐야 선우야 괜찮니? 서프라이즈!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쌤을 위한 깜짝 이벤트 좀 해봤죠. 김선우 아까 연기 너무 못해갖고 걸리는 줄 알았잖아. 아, 뭐냐 그게. 뭐? 야, 네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내가 기다려 지쳐서 그런 거거든. 역시 연기는 내가 좀 더 잘하는 듯. 너 좀만 연습해와. 야, 양정아, 너 일로 와봐. 다행이야 쌤은 선우 너가 정말 큰일 날 줄 알고 너무 놀랬잖아 쌤, 울어요? 죄송해요. 저희는 그냥 얘들아 선생님이 더 잘할게 일로 와봐 쌤이 한번 꽉 안아보자 쌤, 사랑해요! 응답하라 경청스쿨. 오늘도 한바탕 난리가 났네요. 아우 난리 부르스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정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맞아요. 만우절에도 그렇고 스승의 날 이벤트로 선생님들 맞아요. 깜짝 놀래키는. 또 초코파이로 이렇게 또 케이크 만들어가지고 초 꽂아가지고 딱 세훈이 이제 했을 때 짜잔 했었는데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아니 맨날 말썽만 부리는 것 같았는데 우리 선우 학생과 정원 학생이 이런 면이 또 경성스쿨 안에서 있었네요. 감동이네요. 네, 또 상황극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이 바로 스승의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은 우리나라의 뭐 아주 유명한 기념일 중 하나고요. 그죠. 말 그대로 우리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스승의 날은 왜 어쩌다가 생겨난 건가요? 네,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은요. 세종대왕님의 탄신일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5월 15일 거기에서 따왔고요. 이 세종대왕은 우리 한글을 만들고 또 온 백성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승은 존경을 받는 분이다. 스승이 존경받는 날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에서 따왔다고 하고요. 사실은 과거에는 5월 8일이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어버이날과 이게 겹치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탄신일에 맞춰서 15일로 바뀐 거라는 그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스승의 날에는 이 교육부에서 이 여러 행사를 열기도 하고요. 모범적인 교사분들에 대해서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 스승의 날에 그런 뜻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그렇죠. 네, 또 우리 경청 친구들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있는데 우리 권 작가님도 기억에 남는 스승님 있으시죠? 정말 죄송한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말도 안 듣고 뒷자리 앉아 써들고 아이고야. 만우절에 막 쓰러진 척해서 선생한테 아이고야. 울고 교생 선생님 막 속상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일단 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미루고 일단 뭐 우리 우디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남는 스승님 근데 있으세요? 저는요, 솔직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생각나요. 와, 네. 기억력이 좋으시네. 네, 하나씩 제가 풉시다. 초등학교 때는 일단 초등학교 때는 제가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해주셨던 분마다 진짜 6년, 그러니까 6년 동안 계속 저보고 막 얘는 가수 시켜야 된다. 부모님한테 오. 계속 그러셨거든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 다 근데 너무 좋으셨던 선생님들이셨어요, 진짜. 그럼 네. 넘어가서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중1 때는 남자 선생님이셨고 중2 때는 여자 선생님이셨고 또 중3 때도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중3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아마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까 뭔가 그런 고민 많이 하는 생각을 때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제가 사실 그때 예고를 가고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예고를 쌤 저 예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에게 야 너가 무슨 예고야 야 너 그냥 인문계 가가지고 그냥 그 얼굴로 좀 인기 있게 살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인데 네 정말 현실적이셔가지고 제가 그런 인생도 그때 나쁘지 않았을 것 제가 같아요. 그때 딱 뭔가 뇌리를 탁 스친 그런 말이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쌤 알겠습니다 인문계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인문계 학기를 갔었죠. 뭐야 나는 아니 뭐 그래서 인기를 좀 누렸습니까? 네. 확실히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그래서 작가님 상호- 반응이 너무 그래서 상호 선배가 된 거예요? 그건 중학교 때인데 네 고등학교 오. 확실히 처음 들어갔을 때 네, 확실히 좀 그런 게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그런데 욕심 날 수 있죠. 맞아요. 야, 재밌네요. 썰이 재밌네요. 스승의 날에서 지금 상호 선배로까지 흘러갔는데, 그러면 정리는요. 근데 스승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뭐 학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3명의 사람이 걸으면 그 셋 중 하나는 스승이라는 말도 있고, 옛말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두 분은 가수 생활을 하면서 뭐 연습생 이럴 때도 있었으니까, 그쵸. 뭐 있죠. 좀 정리는 좀 어떤 은사님, 뭐 은인 뭐 이런 분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회사를 옮기면서 그 캐스팅팀에 그 실명 언급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캐스팅팀 형이 있어요, 한 명. 그 형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데 진짜 제가 지금의 엔터테인먼트에 있기 전에 회사부터 계속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그래갖고 계속 근데 이미 소속되어 있으니까 갈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나오고 이제 이렇게 지금의 소속사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스승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끌어줬다는 거죠. 거의 그분 덕분에 지금 여기 있는 게 가능할 정도로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시는 것도 되게 많으시고 약간 저희 어머니랑도 되게 친하세요. 약간 어머. 밥도 가끔 같이 먹는데 어머. 그냥 되게 엄청나게 제가 이쪽 이쪽 진로를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진짜 많이 주신 분입니다. 저희 멤버랑도 다 알 거예요. 엄청 되게 큰 업적을 많이 남기신 많이 데려왔어요. 캐스팅.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좀 보실 줄 아는 그쵸. 분이고 그리고 이게 끌 줄 아는 분이고 그쵸. 좀 배움을 좀 주실 수 있는 분.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서 아주 좋은 타이밍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지해지네요. 스승님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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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씨입니다. 홍씨. 홍시요. 사랑합니다. 홍시? 홍씨입니다. 홍 선생님 네, 사랑합니다. 홍 선생님 사랑합니다. 예. 이제 우리 경친들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뭔가 요즘의 스승의 날 풍경도 또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라는 어떤 변수도 있었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좀 어떤 학교의 풍경도 많이 바뀌고 있을 텐데,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우리 경친분들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이 무료인 반대 앱으로 이번 스승의 날 맞아서 좀 이제 금요일, 뭐 토요일 아니면은 뭐 오늘까지도 어떻게 보냈는지 혹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면 어떤 분인지 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경청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반디창에서 도란도란 나누는 동안 올해 스승의 날에 특별한 노래가 발표됐다고 해서 오.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와. 노래가 발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어떤 소식이죠? 예,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아직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아직 경청스쿨 속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아니 글쎄 선우야 동요가 발표됐는데 선생님의 하얀 그림자라는 동요를 아.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이게 왜 좀 교육부에서. 독특한 면이 있냐면요. 이 노래는 이 교육부에서 교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구슬 연구사님이 직접 쓴 노래라고 해요. 우와. 작사 작곡을 하셨다고 해요. 연구사가. 직업의 하나예요.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어떤 직책인 거죠. 네. 연구를 하시는 분인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직책입니다. 뭐 학예자 뭐 이런 것처럼 박물관 학예자 이런 것처럼 하나의 직업인데 이제 이분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우선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학교길에 만난 우리 선생님 그림자가 길어 늘어진 그림자 오늘따라 힘들어 어우, 와 노래 너무 좋다. 트렌디한데요? 두 분이 지금 춤을 추고 있거든요. 노래 너무 동요가 귀여워요. 갑자기 힙해지네요. 정말 티 없이 맑고 귀여워. 깨끗하지 않나요? 네. 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노래는 힘들고 지친 우리 선생님의 검은 그림자가 아이들과 웃고 놀이하는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하얀색으로 바뀌는 과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었던 그림자가 하얀 그림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제목이 선생님의 하얀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저 때만 해도 선생님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좀 무서웠어요. 뭐 지금도 사실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이제 권위적인 느낌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학교와 이 학교 안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이 전구슬 연구사님이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가사가 뭔가 동요지만 엄청 의미 있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스승의 은혜가 아니라 이 노래로 스승의 날 새로운 한번 매년 맞아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승의 날 마무리하면서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벌써 권 작가님과 인사할 시간이에요. 이야.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뭐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날의 마무리. 예,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 즐거운 학교 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 좀 들썩들썩이는 노래, 들썩이는 노래를 좀 가지고 왔어요. 방탄소년단 BTS의 Permission to Dance. 저희가 또 커버했던 곡이죠. 그렇죠. 네. 그럼 그 곡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 들려드리면서 권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경청 친구들의 일주일을 일기로 만나는 일주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미경님이 보내주신 일기부터 만나볼게요. 2022년 4월의 어느 날 날씨 좋음.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놀았다. 마라탕도 먹고 보드게임 카페도 가고 고양이도 보고 전에 다니던 초등학교에 놀러가서 문방구 구경도 했다. 친구들이 밝고 텐션이 높아서 함께 놀 때 너무 행복하다. 매일매일 놀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게 참 아쉽다. 친구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오늘의 일기 끝. 되게 행복한 일기네요. 마라탕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 아 진짜요? 네. 전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강추. 사실 뭐 그거죠. 소확행. 그냥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맞아요. 예. 그런 게 되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미경님이 또 좋은 하루 보내셨다니 저도 좋네요. 저희도 또 기분이 좋네요. 날씨도 좋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김나은님이 보내주신 일기 만나볼게요.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날씨 흐림. 오늘처럼 흐린 날이면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난다. 지금도 할머니 댁에 가면 우리 강아지 하고 부르실 것만 같다. 할머니가 보글보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도 그립다. 오늘따라 할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다. 아이고 또 할머님이 또 생각이 나시는 일기였네요. 저희 할머니도 저한테 강아지라고 부르시거든요. 진짜? 네. 저희 할머니는 안 그러세요. 우리 강아지 이러세요. 할머니가. 아이고 어떡해. 된장찌개. 그죠. 할머니가 맛있죠.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사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그리우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잘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할머니께서 하늘나라에서. 너무 왜 이렇게 슬프냐. 네. 네. 화이팅! 화이팅. 이제 경청에서 좀 힐링을 하시다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네. 좀 더 오늘 재밌게 해볼게요. 일주일기 사연 소개된 분들께 경청에 준비한 선물 드립니다. 방송국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에 참고해주세요. 네, 일주일기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경청 홈페이지 일주일기 게시판에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일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아일님 모실게요. 네, The Chainsmokers 콜드플레이의 Something Just Like This. 따뜻한 봄날의 선물 아일 선배와 함께하는 5월 음악 캠프. 경청 친구들을 위해 음악 선물 한 보따리 이고지고 오셨다는 이분 경청의 소울메이트 뮤지션 아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친들. 반갑습니다. 네, 경친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경친들 오랜만에 왔어요. 아일 선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이제 또 아이님 오늘 처음 뵙는데 굉장히 또 스타일리시하시고 옆에 기타도 또 들고 오셔가지고 아유. 지금 굉장히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또 제가 오시기 전에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네. 진짜
약간 오늘 또 라이브도 해주시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맞아요. 또 이제 저번 주에도 저희가 라이브를 들었었거든요. 누가- 뮤지컬 배우님들께서 네네. 오셨었는데 네. 두 분께서 네. 오늘은 또 라이브를 약간 또 세 곡. 새로운 장르 다른 장르로 하시는 거니까 맞아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오늘 세 곡이나 준비했어요. 네. 또 이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야. 사실. 그죠. 와 진짜. 진짜 대단합니다. 아, 또 우리 작가님 연락 오셔서 세 곡이요. 가뿐하죠. 이렇게 다 달려왔죠.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또 경청과 인연이 깊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야, 이게 어느덧 세월이 꽤 흘렀는데 아이고. 제가 이제 굉장히 또 이제 먼 선대 DJ 중에 이제 그 샌디님 계셨어요. 정세훈 씨 아, 하실 네. 때 처음 여기서 이제 좀 경청을 좀 경험하고 이게 호시탐탐 노리다가 아이고. 잠깐 그 이제 개편 시기쯤에 한 거의 뭐 한 3주 가량 비었을 때 그때 그냥 냉큼 꿰차고 들어와서 이야. 3주 시원하게 또 DJ 즐기다 갔거든요. 와우. 이야, 진짜. 그때 보던 우리 경친들이 지금도 있겠죠. 아, 그죠. 당연하죠. 있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신데요. 와, 신기하다. 또 여기 경친들 제 기억에는 텐션이 또 장난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라디오 가봐도 이렇게 경친들 같은 막 와 오빠 내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요즘 그러시나? 진짜로. 그러면 네. 엔하이픈의 경청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또 이제 엔하이픈님들을 처음 뵙지만 아. 뭔가 왜 이렇게 나 캠퍼스에 온 기분? 아. 이렇게 봄 캠퍼스에 온 것 같고 음. 우리 같이 뭔가 학교 생활하는 기분. 지금 나이가 근데 대학교 갈 나이인가요 원래는? 네, 저는 대학교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와. 19살입니다. 대박이에요. 진짜구나. 와, 저는 제가 팬분들께 선배라고 부르니까 제가 나이를 그래도 저도 고등학생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아. 제가 이제 뭐 내년에 이제 성인이 돼서 무섭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내년에 성인이 되시는 맞아요. 분이 네. 계시군요. 와, 대박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솔로로도 활동을 하시고 네. 호피폴라라는 밴드의 팀원으로도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또 오늘은 솔로로 나오셨지만 같은 팀이신 호피폴라 네.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피폴라는 또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일한 밴드고 굉장히 또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 먹다가 즐겁게 또 이제 음악도 하고 또 더치페이도 하고 뭐 그런 밴드거든요. 굉장히 이제 음악이 칼 같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경친들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우리 밴드 호피폴라 한번 검색해서 음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또 봄이다 보니까 또 봄철 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봄철 음식 즐기다 보면 봄이 다 가고 음. 그리고 최근에는 꽃가루가 굉장히 심해서 제가 맞아요. 꽃가루 되게 예민하거든요. 정말요? 잠깐 좀 휴식을 갖고 있었는데 아. 이제 한 꽃가루가 슬슬 마무리될 시기여서 기분 네. 좋게 경청에 나들이 나왔습니다. 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유튜브나 SNS를 보니까 라이브 방송도 엄청 자주 하시고 네. 커버곡으로도 또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최근에 올리신 게 있다면 최근에도 또 이제 좀 커버를 많이 올리고 있고 커버도 올리고 그리고 라방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경친분들 그리고 엔하이픈 팬분들 중에서도 있으시겠지만 저를 대부분 짤로 많이 보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웃긴 표정 지으면서 뭐 당장 구속시켜 막 이러고 화내고 있는 그런 짤이 있는데 그걸로 먼저 아신 분들은 먹방 스트리머구나. 근데 이 친구가 노래를 꽤 하네. 약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노래를 생각보다 못해도 그래도 먹방 스트리머가 이 정도면 노래 잘하는데 이렇게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먹방 하는 쪽으로 좀 이미지를 잡고 있습니다. 먹방을 자주 하시는구나. 네. 근데 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별명이 아일 선배시잖아요. 왜 그렇죠. 그렇게 별명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또 거기서 처음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되게 연령대가 다양하세요. 물론 저를 당당하게 오빠 외치는 분들도 있지만 차마 이게 좀 나이 차이가 좀 더 올라가면 오빠라고 못 외치니까 하지만 그들도 기대고 싶거든요. 그죠. 그들도 마음 한구석엔 애기 같은 모습이 아직 자리 잡고 있어요. 그쵸. 그냥 선배라고 불러라. 아, 이렇게 된 거죠. 선배 괜찮네요. 되게 센스 있는 네, 그런 센스 그렇죠. 있으시네요. 선배는 나이가 뭐 상관이 없는 그죠. 거죠. 네.
오, 아이 선배. 아,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만 들으면은 진짜 너무 굉장히 재밌는 선배 같지만 사실은 어마무시한 분입니다. 또 미국 버클리 음대 출신의 이야. 경연 프로 슈퍼밴드 우승팀의 리더세요. 이야, 이제 와, 이건 작사, 작곡에 편곡, 노래, 악기 연주까지 이제 다 하는 올라운더신데 인정하십니까? 이게 또 다 이 미디어가 만들어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뭐 그렇게 뭐 다재다능한 건 아니지만 다 이렇게 좀 했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멋지게 봐주시니까 감사하게도 네 감사합니다. 이야.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일 선배 경청 친구들을 위해 어떤 걸 준비해 주셨나요? 주로 경청에서 저를 부를 때는 굉장히 이제 선곡 보따리를 들고 오라고 많이 요청을 해주세요. 예전에 그 3주 했을 때도 거의 몇십 곡을 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야. 근데 제가 또 그냥 선곡 못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엄선해갖고 오늘 굉장히 좋은 곡들로 또 우리 경친들 들려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와. 굉장히 기대되네요. 그리고 또 가지고 온 것뿐만 아니고 또 제가 네. 와갖고 또 노래 오늘 또 있으니까 그죠. 뒷부분에 좀 오. 고정해 주세요. 네.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기대돼요. 라이브. 아 진짜요? 맞아요. 진짜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을 잘 주시는 타입이군요. 이제 오늘 아이 선배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음악 하나 듣고 2부에서 5월 음악 캠프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경친들은 샵 1045 유료 문자와 반디로 같이 수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 곡 듣고 2부에서 만나요. 호피폴라의 Let's. 이야. 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이야. 와, 노래 너무 좋아요. 우와. 정말 이제 이렇게 두 분을 보면서 노래를 하니까 와. 두 분이 시선도 약간 피하시고 이렇게 눈 아니, 보면서 방해되실까봐. 눈 보면서 혹시 이렇게 세레나데 들어보는 거 처음이에요? 네. 오늘 마음껏 불러드릴게요. 네, 아이 선배와 함께하는 5월 음악 캠프 아이님의 To My Dear 라이브로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완전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스타일. 네, 저도. 느낌이에요. 네. 와, 귀가 진짜 굉장히 고급지시군요. 음악적 취향들이 보통 취향들이 아니신데요. 와, 근데 진짜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노래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 네. 또 이게 제가 딱 두 분 나이 때 쓴 곡이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굉장히 그쪽 감성이 아닐까. 제가 아. 요즘은 곡 써도 이렇게 순수하게 못 쓰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순수하게 이렇게 기타 하나 들면서 우와. 하는 노래인데 너무 좋다. 네, 지금은 너무 이제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막에 녹는 줄 알았어요. 이미 녹은 것 같은데 뭐 맞아요. 흘러내리던데. 지금 녹고 있어요, 지금. 와. 좋네요. 근데 진짜 좋네, 진짜 좋네요. 뭔가 약간 저번 주에는 되게 네. 뮤지컬 네.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되게 감미로운 진짜 그렇죠. 이거 이지 리스닝 곡. 듣기에는 약간 어떤 느낌의 곡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듣기엔. 뭔가 근데 뭔가 밝으면서도 살짝 어두운 느낌. 이 음악 들을 줄 아시네요. 역시 다르네요. 진짜요? 네. 오. 맞아요. 약간 그때 막 한참 사랑에 빠질 나이니까. 네. To My Dear. 네, 물론 두 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지금은 물론 팬분들밖에 없지만 그 당시엔 팬분들을 몰랐으니까 사랑도 해보고. 그죠. 그렇죠. 그렇게 왜 철없이 그랬는지 몰라요. 팬분들 기다릴 거예요. 진짜 웃기네. 근데 이제 방금 불러주신 곡이 네. 자작곡인 거죠? 그쵸. 자작곡이고 그때 굉장히 청춘을 불사질렀던 그런 나이의 곡인데 또 요즘은 곡 쓰는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뭔가 최근에는 이때는 뭔가 나 뭔가 너 좋아해라는 감정이 있다면 지금은 제가 그쪽을 좋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돌려서 공손한 느낌으로 공손하게 좀 바뀌었죠.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죠. 그냥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저에게 좀 궁금한 게 또 있으신가요? 이 작곡을 그럼 몇 살 때? 두 분 나이 때 했다니까요. 19, 20. 한 20살경 대학교 딱 때니까. 20살 네. 때. 맞아요. 그때 이제 딱 대학 생활을. 네. 하시면- 아니 아까 잠깐 들었지만 또 두 분이 그 나온 고등학교가 저희 팀 막내랑 또 네네네. 맞아요. 저희 팀 막내가 그
수능을 보는데요. 제가 수능 데리러 갔거든요. 교문을 1등으로 이렇게 열고 나오는 거예요. 수능 끝나고. 아무튼 그때 생각이 잠깐 났어요. 네, 넘어갈게요. 네. 네, 또 노래 연주에 작사, 작곡까지 하는 아일 선배 오늘 오셨으니까 아일 선배 음악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일님은 언제부터 가수를 꿈꾸셨나요? 가수를 꿈꿨던 거는 좀 대학교 가서의 일인 것 같고 그때까지는 그냥 좀 작곡하는 거, 악기 만지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리액션이 두 분 되게 좋으시네요. 저 사실 이 정도 관심 받아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아, 진짜요? 네, 떨려요. 경청이다 보니까 진짜 너무 경청해 주셔서 항상 경청하고 아유, 있습니다. 두근두근합니다. 근데 사실 네.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 유명한 버클리 음대 어떻게 하다가 버클리 음대까지 이렇게 흘러가셨는지. 거기도 그냥 뭐 음악 하다 보니까 원래 이거 운이 너무 좋았고 일단 타이밍이 너무 좋았고 그냥 너무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닌가. 막상 가면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그냥 애들 그냥 열심히 막 음악 하는데 계단에서 괜히 막 노래 흥얼 크게 부르면서 내 노래 멋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 막 부르고 똑같은 곳입니다. 네. 와. 겸손하시네요. 진짜 세계 최고의 음악 대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칭찬하는 거 사실 되게 어색해요. 진짜요? 네, 너무 쑥스러워요, 그거를. 오늘은 마음껏. 즐기다 가세요. 네. 와우. 그리고 또 보컬 전공이신 줄 알았더니 피아노 전공이시더라고요. 맞아요. 피아노는 얼마나 치신 거예요? 피아노를 아기 때부터 좀 쳤는데 그것도 그냥 마냥 저희 형이 먼저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게 질투나서 막 나도 보내줘 이러고 다니다가 이렇게 흘러가면 살다가 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야 이대로 흘러가면 난 무엇이 될까? 난 대학로에 가서 연극 배우가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형이 갑자기 정신 차리라고 너 글로 가면 넌 내가 봤을 때 음악 쪽이 더 빠르다. 저는 그때 반항했죠. 하지만 어른 말 들어서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 역시 그래서 또 가게 됐네요. 그렇게 가서 피아노를 제가 쳤는데 그쵸. 거기서 피아노과에서는 피아노를 제일 못 치는 네? 근데 피아노과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애. 노래하는 애들 중에 피아노 제일 잘 치는 애. 약간 요렇게 올라운더 갔죠. 느낌. 네. 그런 느낌이셨구나. 그쵸. 오. 그리고 또 형분도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치셨다고 또 엄청 유명한 분이시라고 하시던데. 맞아요. 형이 또 저랑 굉장히 닮은 꼴로 유명하신 배우분 중에 예전에 우리 두 분은 아마 좀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라는 드라마 아시죠? 알아요. 거기 저랑 되게 닮은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 동주 선생이라고. 맞아요. 여기 띄워주시네요. 이분도 네. 굉장히 이제 그 연예계에서는 닮은 꼴 형제로 유명하고. 우와. 네. 왜 두 분 갑자기 말을 못 이으시죠? 형분이세요? 네네. 와. 그럼 제가 대박이다. 좀.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형의 외모를 보면 너무 과도하게 꾸몄다. 여기 있네. 여기 보세요. 이 얼마나. 우와. 약간 지금 여기 떠 있는 걸 함께 우리 경친들이 볼 수 없지만 그 느낌 아닙니까? 그 포켓몬 보면은 진화하기 전이랑 진화 후에 약간 피카츄 라이츄 보듯이 약간 고라파덕과 골덕 이런 느낌. 근데 좀 느낌이 있으시네요. 네, 근데 진짜 비슷해요, 되게. 와, 신기하다. 네. 근데 이제 또 버클리 음대에서 스쿨 밴드로 활동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활동인가요? 스쿨 밴드라기보다 그냥 학교에서 음악 그냥 전교생이 다 음악한 애들이니까 마음만 애들끼리 짜갖고 이렇게 모여서 공연 막 하고 막 서로 이렇게 끝나고 학교 수업 끝나면 대학교니까는 이제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잔 하면서 물론 음료수를 음료수 한잔 하면서 음악이란 무엇일까 이러면서 서로 막 평가하고 그런 게 스쿨 밴드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도 하고 발전하고. 진짜 거기 있으면은 다 음악하는 분들이니까 되게 실력도 빨리 늘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되게 지겹죠. 그냥 어딜 가나 음악 얘기밖에 없고 예를 들면은 수업 중에 차 도로에서 경적 소리가 빵빵 울리잖아요. 갑자기 누가 E flat 갑자기 이래요. 나 절대 음감이라 이거야. E flat. 근데 더 웃긴 건 옆에서 no it's F. 그래서 그런 곳이에요 그냥. 대박이다. 와 신기하다. 진짜. 저는 그냥 지겹습니다 이제 솔직히. 우와.
하지만 와, 또 신기하다. 너무 좋은 학교죠. 네. 음악하기엔 굉장히 좋은 환경의 학교입니다. 아, 진짜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저희 팀 안에도 절대음감인 형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럼 그분도 버클리 형들 한번 가시면 제가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같이 E 플랫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이런 거 막 이거 따는 소리도 막 알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있으신데 네. 그 예를 들면은 버클리 친구들이랑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와 뭐 나이아가라 폭포는 F샵이구나 막 이래요.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대요. 진짜요? 오, 신기해. 대표적으로 막 그 학교 선배 중에 찰리 푸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 절대감이 막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러네요. 사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이제 가서 세상은 넓고 음악 천재들은 많구나. 그럼 좀 더 겸손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와, 신기하다.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그런데 그렇게 학교를 잘 다니시다가 2020년도에 슈퍼밴드라는 경연 대회에 갑자기 참여를 하셨다고. 네. 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 우선은 학교에 자꾸 학교 얘기를 하게 돼서 좀 미안하지만 그 학교가 음악하는 학교다 보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친구들끼리 하는 말로 야 학교 졸업한 애들은 실패한 뮤지션이야 막 이래요. 왜냐면 잘된 뮤지션은 중간에 이미 자기 앨범이 잘 돼서 나갔다. 약간 그런 패기도 아직 남아있어. 그래? 그럼 나도 앨범 한번 내봐야겠다 해서 왔는데 하다가 뭐 앨범은 내고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생각보다 잘 뭔가 홍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여러저러 자그마한 경연 대회 뭐 어떤 마트 대형 마트 작곡 대회 나가고 꼭 예선 통과하거든요 저는 이제 본선에서 맨날 떨어지고 막 그러다가 예 그리고 뭐 또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자주 얘기하지만 또 EBS 아픈 추억도 있고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와서 진짜요? 네 하지만 또 그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떨어지기만 해서는 뭔가 안 되겠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모든 걸 다 걸어서 해보자 해서 또 슈퍼밴드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 다행히 잘 돼서 다행이네요. 대박. 두 분 진짜 근데 잠깐 든 생각인데 되게 착하시네요 두 분. 네? 느껴졌어요 두 분의 이 선함이. 왜? 네? 왜? 그냥 뭔가 진짜요?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제가 사실 되게 선한 사람 좋아하고 이게 또 끼리끼리 난다고 이렇게 자꾸 중간중간 배려해 주시는 게 한 번만 사랑한다고 외칠게요. 사랑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저희도 게스트분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해주신 분들이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되게 좋으면 표현해야 되는 성격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가보죠. 네 가봅시다. Yes. Let's go. 네, 그리고 또 호피폴라 활동을 하시고 솔로 활동도 하시잖아요. 혹시 둘의 차이가 좀 있는지 아니면 뭐가 다른지 좀. 사실 뭐 무대를 선다는 거 자체는 언제나 같은 맥락인데 만약에 뭐 밴드로 갈 때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팀 활동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좀 장난꾸러기들처럼 놀 수 있는 환경이 좀 있으니까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무대에 올라가서 리허설 할 때도 그렇고 막 잠깐 뭐 서로 눈빛 교환하면서 뭐 재밌기도 하고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솔로로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음악에 좀 집중을 하려고 왜냐면은 혼자 나왔는데 음악까지 좀 틀려버리면 이게 쑥스러우니까 그죠. 그리고 또 저한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잠깐 대기실에서 밥 먹거나 할 때 메뉴를 여러 개 못 시켜요. 다 같이 있으면 이제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먹는데 꼭 메뉴 하나만 시켜야 되는 그런 단점.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진짜 맞아요. 엄청 공감해요. 그치 이런 게 공감이 되죠. 네, 또 팀 활동을 이렇게 같이 했다 보니까. 네, 그쵸. 공감대가 있네요. 네. 그래갖고 그러게요. 저희는 요즘은 따로 시켜요. 다 멤버마다. 그냥요? 네, 그냥 네. 따로 시켜요. 자기 다 먹고 싶은 거 하고 네, 또 같이 먹고. 유닛 네. 딱 정해가지고 너 이거 먹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먹고 싶은 사람들끼리 근데 모여가지고. 좀 다른 멤버가 시킨 거 뺏어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땐 나눠 먹을 네. 수 아, 있죠. 그쵸. 그런 게 장점이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음악 얘기 하시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 네. 뮤지션 아이의 목표는 뭔가요? 요즘 그런 고민에 참 많이 빠져 있는데 이제 음악을 아무튼 하고 있고 방송 일을 하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물론 뭔가 뮤지션이 되는 것 이런 거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지만 어떠한 뮤지션이 되고 싶은가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은 일단 무조건 전 앞에 행복한이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행복한 뮤지션 또는 뭐 행복한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뭐뭐뭐 그래서 아무튼 행복을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음악도 되게 행복한 음악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행복한 무엇이 되는 것. 근데 진짜 약간 하는 사람이 즐거워야지 진짜 결과물도 잘 나오는 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저도 제 인생이 꼭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행복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책임지지 부여까지 왔는데. 일단은 붙어봤는데 어떻게 책임지지? 네, 이쯤에서 네. 아야님 라이브 한 곡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또 이러려고 어차피 저 부르신 걸 알기 때문에 맞죠. 야, 이 다음 곡은 또 네. 아무래도 5월이다 보니까 요즘 축가 부를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오늘은 축가 특집으로 첫 번째 곡도 약간 사랑 노래인데 두 번째 곡은 더 축가 곡입니다. 와. 제가 직접 만든 노래고 네. 가사를 틀리기로 유명한 곡이어서 오늘은 또 과연 어떻게 제가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두 눈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가사를 틀리시면 혹시 개사도 이렇게 개사라도 즉석으로- 해야죠. 바로 저는 프리스타일로 갑니다. 오, 좋습니다. 역시. 그러면은 그 노래 들으면서 이제 경친들은 문자와 반디로 계속 수다 나눠주시면 되고요. 네, 피아노 연주와 함께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아일, 너와 내가. 이야. 이야. You and I. 또 피아노를 이렇게 또 치시면서 와. 하시니까 기대되네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스르륵 시작해볼까요? 와. 와우. Let's go. 너무 슬픈데. 우와. 와, 아니, 와, 이야. 아니, 이야. 제가 이 노래 부를 때 잘 몰입을 원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을 생각하니까 자꾸 몰입이 돼서 좀 오늘 가사를 안 틀려서 다행이에요. 오. 근데 오, 너무 아, 진짜 슬픈 좋네요. 거, 좀 슬픈 것 같아요. 뭔가 마지막으로 가니까. 언제든지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아, 저에게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일의 너와 내가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약간 아까 첫 곡 때도 느꼈는데 뭔가 오투툰 걸어놓으신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요? 네, 네. 신기해요. 사실 걸었거든요. 이거 키셨구나. 내 마음속에 이제 오토튠을 키고 키셨네. 네 언제나 이런 그런 마음가짐을 하면 근데 이건 약간 팁인데 그 진짜로 약간 난 지금 내 몸에 오토튠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좀 자신감이 나고 좀 더 음정이 잘 맞아요. 그래서 가끔 노래할 때 그런 좀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목소리도 뭔가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몰입이 잘 돼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여러분 보니까 되게 몰입이 잘 돼갖고 이야. 어쩌면 우리는 인연이었을지도 몰라요. Destiny. 왜 이제야 만났나. 감사합니다. 이야. 근데 이제 방금 불러주신 곡도 자작곡이고 네. 뭔가 작사, 작곡, 편곡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네. 곡 작업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경연 프로그램을 쭉 하면서 할 때는 좀 되게 치열하게 했어요. 그리고 뭐 밴드 첫 번째 앨범이나 그리고 최근에 뭐 냈던 마지막 앨범까지도 되게 나 이거 온 힘을 집중해서 뭔가 최고의 곡을 좋은 곡을 뽑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다면 요즘엔 좀 마인드가 바뀌어서 그냥 좀 놀다가 편하게. 편하게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어차피 곡 쓰는 사람도 어차피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서 더 다른 소재를 낼까 최대한 그냥 일상에서 얻으려고 해요. 요즘엔 사실 하늘을 제가 본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하늘을 1분만 바라보기 이런 거를 좀 해보면서 마음에 좀 안식을 얻고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또 좋은 곡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되게 그냥 영감 올 때 재밌게 친구들도 만나고 동생들 만나서 밥도 사주고 제가 또 밥 잘 사줘서 혹시 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밥 사주면서 또 거기서 또 기뻐하는 동생들을 보면 그런 데서 또 행복함을 얻고 영감을 또 얻고 즐겁게 음악하고 있습니다. 밥 잘 사주는 멋진 선배네요. 네, 인당 한 2만 원 선으로 끊었으면 좋겠는데. 인당 2만 원이요? 네. 그럼 꽤 높은데요? 그렇죠. 점심 식사 이상으로 먹을 수 있어요. 어디 좀 무한리필 쪽으로 가시죠. 이제 아이님의 곡으로 함께 이제 엄청나게 밤이 무르익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시간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에 어떤 시간이 준비되어 있느냐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인지상정. 네. 바로 제가 오늘 경청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꼭 들어봤으면 하는 곡들을 잔뜩 가지고 왔거든요. 와. 먼저 국내 곡부터 소개를 할 건데 제가 세 곡 엄선해 왔습니다. 이야. 혹시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경친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 우리 경친들의 또 뭐 나이대라든지 경친들의 이런 감성, 제가 그때 또 잠깐 3주 정도 이렇게 살짝 있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죠. 우리 친구들의 좀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곡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오, 네. 좋네요. 좋습니다. 아일 선배가 경친들에게 추천하는 국내 곡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첫 번째 곡부터 주세요.
네, 첫 번째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짙은 선배님의 고래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왜 고르셨나요? 요즘에 이런 곡들을 좀 많이 어린 친구들이, 우리 후배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면은 굉장히 가사도 철학적이고 멜로디도 물론 당연히 좋지만 맞아요. 가사가 의미가 있고, 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목은 고래인데 가사의 어느 곳에도 고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이게 왜 고래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본인 스스로 좀 깨닫는 게 있는 이런 곡들, 굉장히 비타민 같은 곡입니다. 이제 특히 어떤 가사들을 이제 경친들한테 전하고 싶으신가요? 정확히 그 구절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수압에 관한 이야기 여기 나와요. 무거운 수압이 여기다. 아니군요. 어딘가에 있어요. 수압에 대한 이야기가. 수압이 나를 누를 때. 이런 표현들 사실 다른 가사에서 많이 안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근데 그 독특한 가사의 표현에 딱 떨어지는 이 멜로디. 이런 게 굉장히 좋아갖고 경친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짙은 씨는 어떤 아티스트인가요? 굉장히 짙으신 분이에요. 정말로 이제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노래가 짙어요. 이게 어떻게 맞아요.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음악을 듣는다면 다 우리 처음 듣는 경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내 마음의 어떤 공허한 한 부분을 짙게 이렇게 칠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되게 편안해지는 네. 그런 곡이네요. 네. 저도 이 노래를 한번 들었었는데 네. 저도 뭔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이런 감성을 좀 자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귀가 고급이시라고 제가 아까부터 말했는데 역시 맞네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곡 가볼까요? 아무 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름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아려와.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이 곡은 이문세 선배님의 사랑 그렇게 보내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고르신 이유는 뭐예요? 앞에 곡과 또 되게 통일되는 이유인데 가사가 일단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문세 선배님이야 뭐 당연히 이렇게 말하듯이 가사를 전달하시는 이 능력이 너무나도 대한민국 1등이신 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피아노 연주도 이제 또 피아니스트 김광민 교수님께서 또 연주를 하셨는데 이 두 분의 합이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히 피아노 연주도 담담하게 하시고 노래도 담담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을 건드릴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이런 경험을 우리 경친들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임문세 선배님은 저도 알긴 하는데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컬리스트로서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수들이 모두가 존경해야 마땅할 분이신 것 같아요. 정말 보컬리스트로서 사실 되게 어렵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강력하게 부르지 않는데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이문세 선배님께서는 잘하고 계시고 저도 너무나 존경하고 그렇게 닮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정말 대단하신 아티스트십니다. 와, 노래 계속 듣고 싶어요. 네, 진짜 좋네요. 네, 다음 곡으로 가볼까요? 힘없이 휘청이는 네, 이번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번 곡은 싱어송라이터 박현서의 갈대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고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 또 사실 학연지연 굉장하잖아요. 또 제 후배입니다, 학교. 네. 굉장히 또 그쵸, 버클리 또 다니는 친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좀 냉정하게 음악을 들어도 너무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많이 또 어디선가 알릴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또 경친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고 이 친구 음악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지금은 또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계속 열심히 이렇게 한국에 앨범 발매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이 앨범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박현서 씨가 생소한 분이실 수 있잖아요. 네. 약간 경친분들한테 약간 어떤 뮤지션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현서 씨는 일단은 원래는 또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아. 굉장히 이런 코드 진행, 연주를 굉장히 재즈적으로 잘 치고 그런데 목소리도 굉장히 담담하게 제가 또 네. 담담하게 뱉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노래를 잘 불렀고 가사를 또 너무 잘 썼고 이 친구의 특징은 한음 정말로 소중하게 내고 소중하게 피아노 연주하는 게 매력인 친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청 친구들이 이 곡만은 알았으면 좋겠다. 아일 선배가 추천하는 국내 곡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근데 되게 뭔가 제가 뭘 알았던 곡들이 사실 세 곡 중에서는 아예 없는데 네. 약간 되게 힐링되는 그런 곡들인 것 같아요. 세 개가. 맞아요. 약간 저도 힘들 때 이런 뭔가 힘이 되는 그런 곡들을 들으시는 분도 있고 뭔가 네. 잔잔한 곡을 들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런 감성적인 네. 그런 곡을 듣는 편인데 오늘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아, 근데 이 세 곡 다 저도 뭔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뭔가 한 번쯤 들었던 것 같은 네. 뭔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통화 쓰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 저도 진짜 평소에 이런 걸 좀 자주 그런 음악 사이트나 이렇게 다 찾아보기도 하고. 네. 근데 아까 그 박현서님도 뭔가 되게 이런 노래를 좀 많이 내셨죠. 맞아요. 그죠? 네, 왠지 그런 네 들은 것 같아요. 다른 노래를 좀 들은 것 같아가지고. 진짜 취향이 고급지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세 곡 중에서 저희가 한 곡만 한번 끝까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곡을 부르신 우리 선배님 두 분은 이미 너무 유명하시니까 우리 후배 한번 밀어주시는 느낌으로 우리 가야죠. 박현석은, 후배님 가야죠. 네, 박현석은 노래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서님의 갈대. 박현서님의 갈대였습니다. 역시 노래가 좋습니다. 네. 네. 그쵸, 후배 파죠. 그냥 내 마음을 마음속을 이렇게 맞아요. 후벼 팠습니다. 아, 네. 이제 앞에서 아일 선배가 추천하는 국내 추천곡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해외로 가나요? 한번 떠나볼까요, 우리? 가볼까요? 가야죠. 가봅시다. 이번에는 어떻게 고르셨나요? 이번에는 또 제가 약간 또 이게 너무 유명한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죠? 그쵸. 그래서 좀 우리 친구들한테, 경친들한테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곡 중에 좀 그렇게 막 못 들어봤을 것 같은 곡 중에 그리고 조금 자꾸 왜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남자 청취자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자꾸 전 우리 경친들 보면 뭔가 딸에 대한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노래가 주로 좀 앞에 두 곡이 딸들에게 전하는 좀 약간 메시지가 있는 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우리 남성 청취자분들도 계시고 그럼 또 아들내미들 또 들려주고 싶고 네. 네, 그럼 아일 선배가 경친에게 추천하는 해외 곡들 만나볼게요. 음악 주세요. 네, 첫 번째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첫 번째 곡은 미스터 빅의 Wild World입니다. 이 곡을 또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오래된 노래예요. 이 곡이 80년대 곡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8, 90년대? 아마 80년대일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가녀리게 부르지 않는데 가사가 가녀려요. 이 험난한 세상 속을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한다. 난 당신을 이제 걱정하는 이런 마음. 왠지 자꾸 저는 아버지가 좀 딸에게 부르는 그림이 자꾸 생각나서 뭔가 이 험난한 세상을 네. 살아나가야 한다.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약간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되게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그쵸? 담고 있네요. 네. 자, 다음 곡 가볼까요? 가볼까요? Dear Emily, I really wanna write this. 네,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곡이죠? 네, 두 번째 곡은 제임스 아서의 에밀리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또 이 제임스 아서는 굉장히 이미 팝스타예요. 이미 유명한 분인데 또 오디션에서 우승하셨고 굉장히 또 히트곡이 있는데 최근에 낸 곡이에요. 너무 근데 좋았던 게 에밀리라는
자기의 딸 이름을 지었어요. 아. 그래서 자기의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아빠는 막 살았다. 왜냐면 뭐 이슈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스캔들도 있었고. 그런데 난 뭐 너를 사랑하고 아빠를 뭐 이렇게 해주고 난 너의 옆에 있어줄게 이런 메시지인데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밀리를 계속 외치는. 우와 좋다. 되게 딸 입장에서 엄청 감동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동을 살짝 깨자면 이분은 사실 딸이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앞으로 낳을 딸을 에밀리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두고 나중에 너가 이 노래를 들을 때 아버지의 이 사랑을 느껴줬으면 좋겠다. 와. 아니 없는데 뭔가 있게끔 이렇게 한 것도 대단한 그래서 것 같아요. 되게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너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미 에밀리라는 존재를 난 만났다. 우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와 대박이다. 와우. 이 곡 어떤 순간 가장 많이 들으셨나요? 세상에서 뭔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사랑인 것 같아요. 뭐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연인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면 팬분들이 쟁반 맞으라고 하니까 친구에 대한 사랑, 뭐 동물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들으면 아무튼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위로가 돼요. 전 그런 사랑을 느끼는 게 그렇구나. 사랑 없이 우리는 못 사는 우리는 사람이구나. 되게 한 곡 한 곡 되게 다 그니까요. 의미가 네. 엄청 제가 좋은 것 되게 같아요. 신중하게 골라왔어요. 우리 또 경친들 굉장히 귀가 또 예민하거든요. 그저 좋은 곡만. 맞아요. 네, 다음 곡으로 가겠습니다. When I'm looking at your tiny feet. Come on, skinny love, just last the year. 네 이번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 곡은 버디의 Skinny Love라는 곡입니다. 와우, 방금 딱 그 첫 구절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와. 어떻게 보면 또 이 곡이 마지막 추천곡이신데 네. 이 곡을 꼭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뭔가요? 제가 이 노래는 굉장히 또 학생 때 듣던 노래인데 지금 잊고 있다가 어저께 갑자기 이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갑자기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감동이 되게 오더라고요. 이 노래는 또 너무 사랑 노래를 제가 앞에 좀 많이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나는 좀 세상에 비관적이다. 나는 나의 사랑은 메마른 사랑도 있다. 뭔가 이런 공감을 원하시는 분들을 또 위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버디라는 가수가 되게 어릴 때 부른 노래예요. 이게 원래는 원곡자가 따로 있는데 이 곡을 또 멋지게 커버해서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소화했다는 게 대단한 와, 곡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럼 가사도 약간 그런 뭔가 비관적인 그런 굉장히 느낌인가요? 시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스키니 러브 뭔가 이렇게 메마른 사랑이랄까요? 뭔가 이렇게 스키니해진 그런 사랑. 또 굉장히 가슴 아픈 가사예요. 그럼 이게 지금 되게 어린 소녀가 부르고 있는 그런 곡이라고 그쵸. 원곡자는 굉장히 또 이제 걸걸한 또 이제 형님께서 불렀는데 버디가 또 이렇게 잘 해석을 해서 또 굉장히 이 버전이 굉장히 또 유명하죠. 되게 이 버전도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노래 너무 오래 들으면 제가 부담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 노래를 좀 부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잘 불러봤자 뭐 버디보다 잘 부르겠습니까? 전 잘 부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에요. 아이 너무 부담돼요. 진짜. 그만 꺼주세요 노래 이제. 너무 오래 들으면 좀 이따가 비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여태까지 경청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해외곡 아이 선배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경청 친구들 플레이리스트에 다 저장하셨죠? 지금? 저장하셨나요? 예. 이미 저장하셨네. 아, 제가 해야죠. 봤을 땐 첫 소절 듣고 이미 저장하셨을 것 같아요. 와, 첫 소절이? 이제 방금 아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곡을 특별하게 또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되게 부담되네요. 일단 제가 어저께 급하게 또 연습을 했고 이 곡을. 그래서 되게 러프하게 해왔는데 감상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린다면 또 이제 버디의 여린 스키니 러브가 있다면 또 아이의 또 이런 감성의 스키니 러브가 있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준비를 아이님의 할까요, 이제? 네,
또 한번- 그리고 좀 팝송 굉장히 좋아하는 게 오. 가사를 틀려도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 부담이 없죠. 네, 아이님의 라이브고요. 피아노 연주와 함께 아우.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irdy의 Skinny Love. 이야. 와, 와. 와, 이야. 야, 진짜 와. 와. 이거 하루 준비하신 거 맞으세요? 그럼요. 진짜 급하게 준비했는데 아니, 본인 노래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네. 저 근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니모를 찾아서 봤어요? 네. 아, 거기 네. 뭐 갈매기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아. 자꾸 마이 이렇게 울어요. 이 노래 자꾸 마이 하는데 마이 생각나서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우리 마이 하고 놀래요? 제가 그 마이 하는 걸 다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네. 마이 이게 뭐야? 이러고 있으면 되게 즐거워요. 우리가 새가 될 순 없지만 마음만은 좀 날아다니는. 네. 와 근데 진짜 그냥 아이님 곡 네,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요. 와, 네, 이렇게 마지막 라이브를 들었습니다. 아이님의 피아노 연주와 노래였죠. birdy의 Skinny Love 라이브였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노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네요. 5월 음악 캠프를 이끌어주신 아이 선배와 벌써 인사할 시간입니다. 아이고. 안 돼요. 아이고야. 시간 진짜 빠르네요, 근데. 진짜 와, 너무 근데 진짜 빠르네요. 너무 빠르네요. 근데 진짜 오늘 진짜 나오셔가지고 네. 진짜 완전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힐링됐고 진짜 너무 또 두 분 에너지가 너무너무 좀 아, 좋고 기분 좋아서 아유, 아이님 좋은 덕분입니다. 시간 잘 만들고 갑니다. 와, 저희 진짜 라이브 덕분에 진짜 네. 귀호강 진짜 아유, 제대로 하고 가는 아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진짜 마지막 곡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다 좋았지만 오늘 플레이리스트에 다 저장하고 힘들 때 가겠습니다. 전화하세요. 불러드릴게요. 아까부터. 네. 끝으로 경친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친들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을 시기인데 물론 이렇게 굉장히 뭐 하고 싶은 거 참고 자기 꿈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끔은 좀 뭔가 자기가 행복한 걸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어른들한테 조금 꾸중 듣더라도 내가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을 한번 가본다든지 한 번쯤 자기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걸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누가 뭐라 하면 선배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대신 혼내드릴게요. 어우, 역시 좋습니다. 아이 선배만 믿겠습니다. 네, 그럼요. 언제든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오늘 저희가 원래는 따로 하는 클로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너무 얘기를 잘 많이 했다 해주셔가지고 보니까. 네. 아이님이랑 끝인사를 네. 같이 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진짜 저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적이 처음인데, 진짜요? 어떤 네. 엔딩이죠? 네, 일단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요. 자, 2022년 5월 15일 경청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경청은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옵니다. 자세한 건 경청 인스타그램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홈페이지와 경청 유튜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저 정디의 추천곡 버클리 음대에 나오신 찰리푸스님의 치팅 온 유 준비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 곡이 약간 저희 팀 안에서 희승이 형이라고 아, 그죠. 네, 희승이 형이 연습을 했던 곡인데 사실 몇 년 동안 못 찾았었어요. 약간 제목을 까먹어가지고 근데 딱 며칠 전에 찾아갔고 아 좋다 하고 이제 요즘에 계속 듣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찰리푸스님이 또 버클리 선배님. 찰 선배님이 밥을 굉장히 잘 사주시기로 유명해요. 아, 진짜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차피 확인 못 하잖아요. 그렇네. 네. 아일님 끝으로 경청 친구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경친들 저는 되게 그런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하면서 되게 막 힘든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경연 프로그램을 계속하면서 뭔가 경쟁을 계속 하니까 스스로 나는 언제 행복을 한 걸까,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했는데 아마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그 행복은 오랫동안 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할아버지가 돼서도 똑같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을 지금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행복은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우리 열심히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인생을 즐겨보아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아 여행할 때 또 우리 두 분과 또 제가 같이 응원해 드릴 테니까
우리 사랑한다고 속삭여 줄까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아, 참, 근데 혹시 앞으로의 앨범 계획이라던가 약간 공연 소식 이런 건 없을까요? 이번 달 말에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야외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되게 떨려요. 저는 사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조용한 공연장이 이제 좀 익숙해져서 소리 지르면 어떤 기분일까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달부터 조금 음원을 좀 자주 낼 계획이라서 음원과 좀 공연으로 많이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진짜 아열님 음원 나오면 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대박인데요 진짜. 앨범도 아유 기가 막힙니다. 네, 진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끝 인사가 있는데 네.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그 렛주고? 맞아요. 야, 역시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요.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꿈속에서 만나요 하면 렛츠고 같이 하는 걸로 너무 좋아요.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만나러 가죠. 꿈속에서 만나요. 렛츠고! 렛츠고! 렛주고. 안녕.